안녕하세요. 자, 6번, 9번이 이게 별표 2라고 그랬어. 6번, 9번이. 굉장히 어렵죠. A형 반은 6번이 가장 어려운 문제였어. 6번, 9번이 별표 2다. 8번이 별표 5구나. 그 다음에 10번이 15명 반절 넘게 틀렸어. 이것도 반절 가까이. 별표 6 정도. 사실은 이거 내가 출제했을 때 9번 문제를 가장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출제를 했어요, 얘들아. 이게 9번. 그 같이 이제 문제지 쓰시는 학교 선생님들이랑 문제를 출제한 다음에 회의를 하는데 9번 문제가 이규환 선생님 이 문제는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뺍시다. 이런 의견을 내더라고, 학교 선생님들이. 그래서 얘 쉬워도 일출광경을 한번 정리해야죠. 일출광경이 여기저기 작품에 있는데 그거를 한번 모아서 정리할 필요가 있고, 지금 나머지 문제가 좀 어려우니까 9번 문제는 그냥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출제자 의사를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이 문제를 집어넣었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다가 경악한 거야. 이 문제가 가장 쉬운 문제였는데 선생님들한테는, 학생들한테는 최고 어려운 문제로 돌변해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 평가원에서 난도를 조절한다든가 이런 거 불가능해. 선생들은 쉽게 냈는데 아주 어려울 수도 있고 어렵게 냈는데 쉬울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오늘 여러분들 시험 본 것도 6번, 9번이 타성 빼고는 가장 어려운 문제잖아. 다의 화자가 본 광경이야. 그게 이제 일출광경이지. 여러 표현으로 바꾸어 보았다. 그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어. 지금 여러분들도 많이 틀린 거지. 자, 1로 갔다 손들어봐. 1번으로 간 친구들. 관동별곡인데 이건 적절한 것으로 고른 거야. 선생님이 보기에는. 유진 맞지? 2로 갔다 손들어봐. 자, 2. 높이 들어. 지금 9번 하고 있다. 9번에 2. 수연이 어디에서 근거했어? 2번. 건불건. 건불건 불덩이다가 임마 해가 뜰 때도 건불건 불덩이야. 근거가 왜 그래? 이거 해가 뜨는지 지는지 어떻게 알아? 검다에서 노을이라고 생각한 거야? 검다 쪽에서 노을이라고 생각한 건가? 거기 근거를 좀 운으로 찾았는데 운으로 맞은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어. 이거 굉장히 쉬운데 알고 보면. 지금 일출광경을 찾아라 이거지. 일출광경이 아닌 것을 제껴라 이런 내용인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2번의 근거가 딱딱 있어야 돼. 이게 찾은 사람, 2번의 근거 찾은 사람. 자, 2번에 안 보여 수연아? 그 다음에 봐야지. 내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잘못 찾았다. 운이다. 고영준 어디서 근거했어? 2번에 접어든다. 수평선 한 지점 위로 머문 듯이 접어든다. 수연이 보여 이제? 그걸 운으로 맞은 거를 걸러내서 정확하게 근거를 찾아야 돼. 5로 간 사람 손 들어봐. 혹시 5. 5번은 이제 너희들이 찾은 거지. 저기 물속에 풍덩 빠지네 해가. 아, 이거 일몰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 왜 5번은 읽어내면서 2번을 못 읽어내? 권용아. 5번에 물속에 풍덩 빠지는 게 해가 아니라 붉은 기운이라고. 이게 2번이 일몰이야. 일몰. 자, 관동별곡부터야. 이게 일출광경인데 장관을 하여 보자. 일출. 이거 한번 다 모아준 거야. 모아준 거. 자, 관동별곡으로 가봐. 자, 첫 번째 장면은 뭐야? 샹운이 찌피난동. 자, 먼저 해 뜨기 전에 이제 상스러운 구름이 마구 피어오르는 거겠지. 자, 샹운이 찌피난동. 이렇게 막 피어올라. 그 다음에 육룡이 빠테난동. 이게 해야 해. 이 해를 충신들을 상징한다. 여선용이 떠받들어. 요게 이제 첫 번째 해가 뜬 거야. 자, 육룡은 충신이고 저 뒤에 열구름이 나와. 간신배들이.
여선용이 해를 떠받들어. 다음 그림 용용이 밭에 난동. 바다에 떠날 때는 만국이 일렁거리더니. 자, 온 나라가 불덩이야. 온 나라가 일렁거려. 그 다음에 천중에 딛더니 호발을 이리로다. 자, 하늘까지 솟아올랐다. 이게 디귿. 천중에 딛더니 가는 터럭을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밝고 환하다. 임금님의 총명과 예지가 밝고 환하다야. 자, 해 뜨는 광경 그대로. 샹운이 찝히다가 여선용이 해를 떠받들고 바다에 떠날 때는 지금 붉은 기운도 있고 온 나라가 일렁거리더니 천중에 딛더니 호발을 해리로다야. 일출광경이지. 아마도열구름 근처에 머물 쉬라. 자, 형광사인 편. 아마도열구름 해의 아마도 간신배들이 충신은 육룡이고 해의 근처에 머물 쉬라야. 머물 쉬라. 자, 리얼 쉬라다. 리얼 쉬라. 머물 쉬라. 자, 아마도 간신배들이 임금님 근처에 머물 것이다. 요 내용으로 정리하고 아마도 간신배들이 해의 근처에 머물까 두렵다. 염려스럽다. 걱정된다. 이태백의 등급능 봉황대 구절이야. 그래서 천지간 장안 소식 자세히도 해놓았구나. 200의 시를 격찬하고 있어. 천지간 장안 소식 자세히도 해놓았구나. 시신은 어디 가고 해타만 남았나니. 해타 기침과 침. 해타 기침과 침. 두 번째 뜻 훌륭한 사람의 말이나 글. 이렇게 정리해. 훌륭한 사람의 말이나 글. 자, 다시 상서로운 구름이 마구 피어나는 듯 여선용이 해를 떠받드는 듯 바다에 떠날 때는 온 나라가 일렁거리더니 하늘 한가운데 치솟았더니 임금님의 예지와 총명이 밝고 환하구나. 호발을 해리로다. 가는 터럭을 헤아릴 수 있겠다. 아마도 열구름 간신배들이 임금님 근처에 머물까 두렵다. 염려스럽다. 걱정된다야. 이게 이제 의심, 두려움, 염려, 걱정. 의구형 어미라고 그래. 리얼 쉐라. 의심, 두려움, 의구형 어미. 리얼이 없으면 안 돼. 그냥 머물 쉐라가 아니라 머물 쉐라. 의구형 어미야. 그래서 뜻을 정확히 알아도 형광사인 벤치래. 이게 우국지정 네 번째 거야. 나라를 걱정한다. 우국지정 네 번째 건데 의심, 두려움, 염려, 걱정. 염려, 걱정. 아마도 간신배들이 임금님 근처에 머물까 두렵구나. 200의 시야. 그래서 이태백의 시를 시선은 어디 가고 시선 이태백은 죽었지만 해타는 남았다. 훌륭한 사람의 말이나 글은 남아서 천지간 장안 소식을 자세히도 해놓았구나야. 천지간 장안 소식을 자세히도 해놓았구나.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1번을 공부한 다음에 동명일기로 가야 돼. 그게 작년에도 EBS에 있었고 그래서 계속 알아둬야 되는데 동명일기 첫 구절을 가보면 천중에 쟁반 같은 것이 요게 쟁반이야 얘들아. 쟁반 같은 것이 수레바퀴 같아야. 거기 수레바퀴가 요거다. 수레바퀴.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해를 그림을 이걸 요렇게 알밤이잖아. 요게 알밤의 윗대가리야. 그래서 이거를 회오리밤으로 비유를 해놨어. 그림을 딱 그리고 동명일기하고 연관성을 딱 지어도 여성이 글을 쓰다 보니까 쟁반으로 비유한 거야. 쟁반같이 둥근 달이 아니라 쟁반같이 둥근 해가 된 거지. 천중에 하늘 가운데 쟁반 같은 것이 수레바퀴 같아야 물속으로서 치밀어 받치듯이 올라붙은 거야. 이렇게. 자, 해가 떠요. 위로 올라갔어. 올라붙으며 해는 쟁반 수레바퀴 동그라미 항 독 같은 기운이 쓰러지고 처음 불과 겉을 비추던 것은 모여서 소혀처로 소혓바닥처럼 드리워. 자, 붉은 기운도 올라갔는데 이렇게 붉은 기운 있잖아. 해 주변에 붉은 기운이 나중에 해가 치솟았다니까 소혓바닥. 혓바닥 알지? 소혓바닥처럼 이 붉은 기운만 물속에 풍덩 빠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수레바퀴는 남는 거지. 해가 떨어진 게 아니라 붉은 기운이야. 소혓바닥처럼 드리워 물속에 풍덩 빠지는 듯 싶으더라. 붉은 기운이. 요거 잘 구별해야 돼. 그림을 그려놔. 왜냐면 동명일기는 올해도 EBS에 있고 계속 있거든. 이게 회오리밤, 쟁반, 수레바퀴를 알아도 나머지는 전부 다 붉은 기운이야. 항아리, 독, 항, 독, 소혓바닥은 다 붉은 기운을 비유한 거야. 그래서 관동별곡 순서하고 잘 맞아. 이게.
해 뜨기 직전에 이제 막 상스러운 구름이 마구 피어오른 그림이 먼저 하나 있어. 이건 해 뜨기 직전이니까 이건 해가 반절 떴고 이건 해가 바다를 떠나기 직전이고 이건 천중에 치솟아 뜬 거야. 그러면 너희들 그 물속에 풍덩 빠지는 듯 싶으더라를 일몰로 봤으면 2번도 봐야지. 2번 봐. 어허 저거 물이 끓는다. 구름이 마구 탄다. 둥둥 원구가 검붉은 불덩이다. 수평선 한 지점 위로. 자 이거는 이제 떠있던 애가 수평선 한 지점 위로 머문 듯이 접어든다. 자 일몰이잖아. 낙조. 자 이건 시조야. 2번은 서해상의 낙조. 이태극의 시조야. 검붉은 불덩이다. 수평선 한 지점 위로 머문 듯이 접어든다. 서해상의 낙조라고 적어도 이건 해가 지는 장면이야. 접어드니까 이걸 읽어내야지. 수연아 보이지 이제? 물론 검붉은 불덩이 이게 저물 무렵의 불덩이라고 느꼈다는 거지. 너의 관찰력이 예리한 거고 그거는. 근데 아침에 해 뜰 때도 막 검붉은 불덩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 3번 박남수의 아침 이미지. 어둠은 온갖 물상을 돌려주지만 스스로는 땅 위에 굴복한다. 무거운 어깨를 털고 물상들은 몸을 움직여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 즐거운 지상의 잔치에 밑줄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자, 해 뜨는 건 시각인데 시각의 청각화. 적어도 이거 1주차에서 배웠어. 이시 박남수의 아침 이미지는 어둠이 희생의 이미지야. 긍정적이야. 어둠은 돌을 낳고 꽃을 낳고 새를 낳는다. 1주차 복습 아침 이미지. 4번은 조종현 시인의 의상대 해돋이야. 박남수의 아침 이미지는 그래도 감정절제가 좀 있어.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 그 양양 낙산사, 양양의 뜻은 해 뜨는 곳이야. 해 뜨는 곳 낙산사 안에 가면 의상대가 있어. 그리고 의상대 앞에 요 시비가 있다. 이 시조비가 있는데 조종현 시조 시인은 이분 이제 동국대 총장도 하셨는데 소설가 조정래 선생님 있지. 우리나라 최고의 소설가 중에 한 명인 조정래 선생님의 아버님이야, 아버님. 그러니까 이 집안이 이제 글을 참 잘 쓰시죠. 자, 봐봐. 선생님 고등학교 다닐 때는 요것도 국어교과서에 있었던 작품이야. 내가 고등학교 때는. 겨울바다도 있었고 님의 침묵도 있었고 국화 옆에서도 있었고 그런데 이 의상대 해돋이도 있었어. 보자. 천지개벽이야 눈이 번쩍 뜨인다. 불덩이가 솟는구나. 가슴이 용솟음친다. 여보게 저것 좀 보아. 후끈하지 않은가. 감정의 직설적 표출이야. 그러니까 의상대에 사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1년 365일 놀라운 일출 광경을 볼 수 있습니까? 못 봐. 거의 구름에 가려서. 해가 일출을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날은 1년 365일 중에 30일 정도야. 그러니까 놀라운 일출 광경을 본 건 운이야, 운. 그러니까 관동별곡의 성광정책도 진짜 놀랍게 본 거야, 이거. 동명일기도. 그래서 일출 광경을 매일 있으면 이런 글들이 안 나오지. 너무나 흔하니까. 누구나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일출 광경을 형상화한 작품들이야. 여기 1345가. 그걸 정리해 줬어. 그러니까 출제 당시는 가장 쉬운 문제이니까 빼자. 웬걸 학교에 가보니까 가장 어려운 문제고 쌤이 강남대성에서 조사했어도 가장 어려운 문제. 그건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출제자는 굉장히 쉽게 냈는데 나는 이제 어쨌거나 문제를 낼 때 일출을 한번 정리하자. 아침 이미지도 있고 박남수의 아침 이미지도 있고 의상대 해돋이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돼. 일동장유가의 일출하고. 그래서 정리를 한 거고 요게 문맥에 의거해서 머문 듯이 접어드는 건 일몰이다. 낙조다. 이렇게 정리해도. 9번 답 2야. 자, 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를 한번 보도록 하자. 가를 읽어보면 자, 채치원의 작년 1406 A형에 출제가 됐죠. 접시꽃. 그게 아마 석죽화 이게 출제가 됐고 채치원 작품은 채치원 작품이다. 촉교화다. 촉교화. 참고로 저거 채치원의 한시가 나왔어요. 작년 수능에. 작년 평가원. 촉교화가 접시꽃인데 1406 A형이야. 뭐 문제는 안 어려웠어요. 첩첩 바위 사이를 미친 듯 달려 겹겹 봉우리 울리니. 자연의 소리죠. 겹겹 봉우리 울리는 의인법이다. 지척에서 하는 말소리도 분간하기 어려워라. 말소리는 인간의 소리인데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말하는 소리도
분간하기 어렵구나. 자, 기승전결로 봐서 일행 이행을 선경. 자연의 소리야. 늘 시비하는 소리 세목골쳐. 귀에 들릴 쇠라. 리얼 쇠라. 들릴까봐. 요게 리얼 쇠라야. 짐짓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버렸다네. 자, 늘 시비하는 소리에다 혼탁한 세상이야. 혼탁한 세상. 자, 요건데 리얼 쇠라를 요 리얼 쇠라는 의심, 두려움, 염려, 걱정이야. 근데 리얼 쇠라는 많은 작품에 있는 게 아니고 현대어로 표기하면 리얼 까봐. 울까봐, 다칠까봐. 그 다음에 현대국어로 적으면 리얼 세라로 적어. 이게 한시 번역본이니까 요렇게 나와. 리얼 까봐, 리얼 세라. 요게 맨 처음 등장한 건 정업사야. 정업사에 2번 나와. 정업사에서 내가 논데 점글할 쇠라. 그리고 내가 논데 점글할 쇠라로 나오죠. 정업사에 2번. 전대랄 드대요를 쇠라. 내가 논데 점글할 쇠라로 나와. 그 다음에 정업사에도 뭐 가시리가 출제가 됐어. 네모칸 안에 집어넣기로 가시리가 2001 수능에 출제됐어. 선하면 아니 올 쇠라. 요 견본은 이거야. 근처에 머물 쇠라야. 자, 가시리 2001년 수능 44번에 출제됐다. 2001년 수능 가시리에서 선하면 아니 올 쇠라. 한림별곡에 있어. 내가 논데 남갈 쇠라야. 한림별곡에 있고 성산별곡에 있어. 경욕을 은세계를 차자리 이실 쇠라. 자, 숨어있는 경욕을, 숨어있는 세계, 은세계를 찾을 사람이 있을까 두렵다. 찾으리 이실 쇠라. 삼위인곡, 송미인곡에는 없어. 삼위인곡, 송미인곡에는 늙어 쇠라가 나오는데 리얼이 빠져 있어. 늙어 쇠라로 나오면 이건 감탄형이야. 그냥 반이나마 늙어 쇠라로 나오면. 이게 많지 않으니까 정리해 준 거고, 쌤이 왜 이걸 정리해 주냐면 3년 전에 정지용의 삽살이라는 시가 EBS 교재에 실렸는데 EBS 교재에서 이 리얼 쇠라를 출제를 했거든. 근데 그게 EBS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어. 학생들한테 풀게 했더니. 그래서 정리해 주는 거야. 자, 관동별곡에 있어. 요거 많지 않아요. 관동별곡에 있어. 그 다음에 어부사시사에 있어. 어부사시사 건은 나올 만한 문제는 아니다. 저거 리얼 쇠라, 거기 들릴 쇠라를 정리하면 돼. 그 다음 제가야산 독서당, 금방 거기 가작품에 있네. 제가야산 독서당에 있어. 요거 이제 현대어로 표기된 거야. 리얼 세라로. 자, 그리고 출제가 된 건 2001년도 수능도 출제가 됐지만 김광섭의 산에 출제가 됐어. 이게 김광섭 산은 작년에도 EBS, 재작년에도 EBS에 나오는데 그 전에 96 수능에 출제가 된 문제야. 리얼 까바로 출제가 됐어. 리얼 까바. 김광섭의 산. 96 수능 20번 문제야. 새나 벌레나 짐승들이 놀랄까봐 이렇게 출제됐어. 그래서 자식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성적인 산의 본능, 이걸로 나왔어. 요게 김광섭의 산에. 그리고 EBS 교재는 정지용의 시 삽살이라는 삽살개. 자, 우리나라 3대 개 중에 하나가 진돗개, 풍산개, 삽살개야. 이 삽살개는 귀신을 쫓는 개야. 그래서 이용하게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삽살개 짖는 소리를 들어. 그래서 고향 생각을 하는 장면이 나와. 귀신 쫓는 개가 삽살개야. 근데 이 삽살개는 님만 사랑해. 님의 완전 충직한 부하야. 그래서 삽살이가 님을 걱정하는 마음이 내가 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강해. 그래서 삽살이를 예찬하는 현대시에서 이 리얼 쇠라가 나오는데 요걸 출제를 한 거야. EBS 교재에서. 그래서 나는 참 문제 잘 냈구나. 왜 그러냐면 수능에 근거한 거니까. 어쨌거나 가시리하고 산에서. 근데 그게 EBS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정리해 준 거야. 여기다가. 많지 않아. 현대국어로는 자, 리얼까봐라고. 놀랄까봐, 다칠까봐, 울까봐. 이게 의심, 두려움, 염려, 걱정이 있는 마음이고 고전 시가를 다 뒤져봐도 이 정도밖에 없으니까 정리해 두라고. 근데 너희들이 꼭 정리해야 될 건 올해 EBS에 있는 작품 정업사, 가시리, 그 다음에 어부사시사. 어부사시사는 근데 나올 문제 아니고 현재 그렇다고.
성산별곡은 또 가능성이 있어. 자, 성산별곡은 탈속적인 작품이야. 경욕을 은세계는 숨어있는 세계야. 이 숨어있는 세계니까 탈속의 삶인데 누가 나그네가 와서 찾을 사람이 있을까 두렵다, 염려된다, 걱정스럽다. 간신배들이 임금님 근처에 머물까 걱정된다, 염려스럽다, 두렵다라는 뜻이라고. 가시리에서 내가 지나치게 굴어 그대가 서운하게 생각하시면 아니올까 두렵습니다야. 그게 선하면 아니올 쇠라야. 아니 정확하게 리얼 쇠라로 나와야 돼. 자, 정업사는 전대랄 드대율 쇠라 내가 논데 점글알 쇠라 이렇게 리얼 쇠라로 정확히 나온 거니까 들릴 쇠라 정리해. 이게 9편 정리한 건데 이 중에서 이제 활용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리얼 쇠라를 잘 기억해 두라고. 다음, 늘 시비하는 소리 귀에 들릴 쇠라. 여기서는 현대어 번역이니까 리얼 쇠라로 나온 거야. 짐짓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버렸다네. 짐짓 일부러 억지로. 짐짓. 자, 7번 문제인데 진짓하고 구별해야 돼. 7번에 2번이 얘들아 진짓이 있어. 고전소설에 나와. 진짓은 참진자야. 그래서 진짜에 참된 이런 뜻이야. 진짓은. 근데 짐짓은 현대국어도 써. 일부러 억지로 일부러 억지로 이렇게 쓴다고. 그래서 7번에 자 마지막 후정 3, 4행은 후정이야. 단절의지가 있어요. 여기에 짐짓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버렸다네. 속세와의 단절의지. 자, 근데 그 한시는 정형시야 얘들아. 한시가 정형시인 거 잘 봐. 거기 밑에 한시 구절을 봐야 돼. 광분첩석 후중만. 자, 칠원절군의 광분첩석 후중만 인어남분 지척간 상공십이성 도의 고교류수 진농산. 자, 동그라미 쳐봐. 한시는 아분 가군이라고 해. 이게 안으로 끝나. 만, 간, 산이야 산. 광분첩석 후중만 고교류수 진농산. 만, 간, 산 이걸 아분이라고 해. 맨 뒤에가 일치하니까 가군이라고 한다고. 가군. 자, 한시는 정형시야. 거기 한시 구절 봐. 얘들아 7자야. 광분첩석 후중만 7자. 그 다음에 사행으로 이루어졌어. 그래서 7원절구라고 해. 이거 형식을. 5원절구 5원율시. 8행은 율시야. 5글자로 돼 있으면 5원절구 5원율시가 있고 여기처럼 7원절구 7원율시가 있다. 그런데 거기 만자 동그라미 간자 동그라미 산자 동그라미를 치면 이게 정형시 한시의 아분 가군이야. 기초과정이야 이게. 그런데 6번 문제가 가장 어렵잖아. 얘들아 나는 연시조라고 한다. 사음보 율격이야. 이건 2014 수능 AB 공통 40번 문제야. 나는 연시조 사음보 율격. 다도 가사야. 사음보 율격이야. 정리해. 시조 전체 가사 전체 정업사 시집살이 노래 이게 사음보라고. 그래서 6번에 5번을 봐. 나다와 달리 나다는 사음보 율격. 가는 정형적 운율감이 요건 아분 가군. 만간산 이질적이죠. 그래서 맞아. 6번에 5번은 2014 AB 공통 40번이라고 적어. 거기서 상춘곡하고 원천석의 시조가 정형적 율격 동일한 율격을 가지고 있다가 출제된 거야. 이해되지? 자, 그래서 최치원의 한시를 받고 나 요것도 나올 수 있는 작품. 또 나 별표치고 견해요 마음을 달래는 노래인데 견해요는 96수능 홍길동전에 선택지로 나왔고 적어도 1106 평가원에 출제가 됐어. 1106 평가원에 출제가 됐어. 고산윤선도야. 슬프다 슬프나 즐거우나 옳다고 하나 그러다고 하나 세목골 쳐. 내 몸에 해올 일만 닦고 닦을 뿐이 언정. 해올 일 세목골. 해올 일은 나라와 임금에 대한 우국 충정이야. 그 밖에 여남은 일 세목골. 분별할 줄 있겠느냐? 없다. 서리법. 나는 이제 수능 공부만 하면 돼. 여러분들은 1년 강직한 삶이야. 신념에 충실한 강직한 삶이라고. 제가 오늘 정리할 게 너무 많죠. 필기가 리얼 쉐라 정리했고 이건 또 그림이 불가피하게 좀 필요했고 리얼 쉐라 요건 2004 수능 모델로 출제를 했는데 고전시가 옛날 거 뒤져보면 어려운 거 꽤 많아.
관동별곡도 어렵고 상충곡도 어렵고. 자, 신념에 충실한 강직한 삶이라고 적어. 제1수에다가 강직한 삶이야. 이때 가장 권력자인 사람은 광해군 때 이이첨이라는 사람이야. 이이첨. 광해군이 정권을 줬어, 이 사람한테. 근데 이 사람이 너무 횡포가 심해. 송강정철은 명종 때 장원급제를 했는데 사헌부 사관원이야. 장원급제 한 사람은 요즘으로 치면 검찰이야, 검찰. 우리나라 검찰하고 이 사람들 비교해봐. 명종 임금의 친동생이 뇌물수수죄로 걸려. 뇌물을 먹은 거야, 임금의 친동생이. 근데 명종 임금이 불렀어. 용서해줘라, 그냥 내 동생이다. 근데 송강정철이 사형을 시켜버려. 봉건시대인데 왕의 친동생을 죽여버린다고.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얼마나 강직한 사람인지 알겠지, 송강정철. 그러니까 타협이 없어. 그래서 적이 많았던 거라서 유배를 늘 밥 먹듯이 한 거야. 근데 이분은 유배 갔다 돌아오고 유배 갔다 돌아오고 결국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국무총리 최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잖아. 송강정철이 그러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 글을 읽어보면 얼마나 이 사람이 강직한지 보이지. 그 다음 고산 윤선도. 상소문 올리면 이 사람한테 바로 당할 거라는 거 알아.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상소문을 올려. 저를 벌하시더라도 저희 부모님은 건들지 마십시오, 이런 단서를 달아서. 임금님한테. 광해군 때야. 이 사람이 가장 힘센 사람이거든. 왕을 능가할 정도 사람이야.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검찰은 권력층의 눈치 보잖아. 아무도 못 건드리잖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든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든. 근데 이때 검찰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이 사람을 건드려갖고 함경도 경원지방으로 유배 떠난 거야. 유배 간 거야, 이거. 그 유배지에서 쓴 시야. 견해요 마음을 달래는 노래. 보자. 슬프나 즐거우나 옳다고 하나 그러다고 하나. 이 시가 얼마나 강직한 선비의 삶이 나왔는지 봐야 돼. 내일 망령된 줄 내라 하여 모를 순가 안다. 안다야, 안다. 이 마음 이러기도 임금님을 위한 탓이로세. 아무개가 아무리 일러도 세목골. 아무개 아무리 일러도 모해, 모함, 음해. 자, 아무개가 모함을 해도, 음해를 해도, 참소를 해도, 무고를 해도. 그러니까 이제 광해군이 처음에 균형 외교를 잘하다가 이 사람을 나중에 통제가 안 돼. 그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그리고 이제 쫓겨나잖아, 왕자리에서. 근데 이제 인조가 들어가는데 이제 병자호란이 일어난 거지. 우리나라 천년 역사 동안 국제정세 흐름을 몰랐던 거야. 명나라를 의리 지킨다고 명나라를 숭상하다가 청나라한테 완전 개박살 나잖아.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때 최명길 같은 분은 이제 친하게 지내야 한다. 그게 이제 약소국의 어떤 외교술인데 지금 시대하고 똑같아, 그때가. 지금. 그러니까 중국하고 지금 미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잖아. 근데 스위스라는 나라를 모델로 하던가 뭐 핀란드라는 나라를 모델로 하던가 어쨌거나 우리나라 외교가 나아가야 할 길에 그게 천년 전에 이 병자호란 당시 거야. 지금 외교부 당국자들이 참고해야 될 일이. 그래서 이 광해군은 정치는 잘했어. 외교는. 그 청나라 편에 군사도 보내주고 명나라 편에도 보내줬어. 적절하게. 균형 외교를 잘해줘야 된다고, 이게. 자, 여기 이 마음 어리석기도 임금님을 위한 탓이로세. 아무개가 아무리 일러도 임께서 헤아려 주십시오. 자, 제2수는 결백을 호소하고 있어. 모함, 음해, 참소, 무고라도 저는 결백합니다. 내일 망령된 줄 내라 하여 모를 순가 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걸 알아. 근데 이 사람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리지 않으면 또 직무유기야. 사헌부 사관원의 역할을 다 못한 게 돼. 후대 역사가는 비겁자라고 또 기록할 거라고. 그러니까 탄핵 상소문을 올리자니 자기가 죽을 것 같고 안 올리는 건 또 직무유기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지. 그때는 이제 왕이 절대 왕정을 갖고 있지만 어쨌거나 언간들의 역할이 있으니까. 그래서 상소문을 올렸다가 개박살 난 거지.
추성진호루밖에 울어예는 저 시내야. 추성진호루 함경도 경원지방이야. 구체적 지명이 있다면 현실감, 생동감. 울어예는 저 시내야. 감정이입이 있어요. 무엇하려고 밤낮으로 흐르느냐. 니명한 내 뜻 밑줄 주제네. 그칠 누이를 모르나다. 자, 이건 주야에 흐르는다. 이거는 세월의 흐름이 아니야. 자, 제2수, 제3수는 충이야. 충. 매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어버이 그린 뜻 밑줄. 어버이 그린 뜻. 요게 구륙수능 홍길동전의 정답이었어. 홍길동이 어버이를 그리는 뜻. 어버이 그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어디서 외기러기 동그라미 울고 울고 가나니. 제4수 효. 자, 감정이입은 제3수의 신의, 제4수의 외기러기야. 감정이입이 나오면 얘들아 완전한 거리밀착이 있는 거야. 감정이입은 얘들아 거리밀착이 있어. 그래서 6번에 3번을 보면 다에 비해 나는 화자와 대상의 거리가 멀다 그랬는데 다가 감정이입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거리가 밀착된다. 왜 그러냐면 시적 화자가 신에다 감정이입한 거잖아. 외기러기에다 감정이입한 거지. 그래서 감정이입이 들어가면 가장 거리가 밀착된 형태라고.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나니. 어버이 그릴 줄을 처음부터 알았지만 임금님이 향한 뜻도 하늘이 만들었으니 진실로 임금님을 잊으면 그것은 불충이죠. 그런데 시적화자는 뭐라고 썼어? 그것은 불효인가 여기노라야. 그래서 제5수에 가서 충과 효를 통합한다. 통합. 군사부일체. 이 당시 유교적인 윤리가 그래. 임금님과 스승과 부모님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충과 효의 통합이야.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읽어가기 어려운 내용이 여기에 비장미거든. 비장이 있어. 비장. 견해요의 비장은 정리를 잘해야 돼. 자, 먼저 문학은 있어야 할 세계. 자, 그래서 시적 화자가 소망하는 건 유교적인 진리, 유교적인 가르침에 따라 충과 효를 하고 싶은 거야. 이건 이상적인 거야. 자,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것. 이거를 꿈꾸다가 좌절한 게 비장이야. 지금 이 사람은 자, 현실적인 세계는 유배지에 있다고. 유배지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불충불효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게 현실적인 거야. 있어야 할 세계는 충과 효인데 있는 세계는 불충불효야.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 자, 모순과 충돌이 생겨. 이게 비장이야. 비장이란 슬프고 장엄한 이 비장은, 비장미는 숭고함을 추구하다가, 자, 숭고함은 뭐야? 충과 효죠. 심청이의 숭고함. 그런데 심청이도 인당수에 빠져 죽을 때 비장이 나온다고. 숭고함을 추구하다가 자기 몸을 던지거나 추구하다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이런 경험이 있으면 비장으로 가는 거야. 자, 필기해. 이건 잘. 이건 읽어내기가 어려운데, 자, 있어야 할 세계, 이상적인 세계는 충과 효. 있는 세계, 현실적인 세계는 유배지라는 것 때문에 불충과 불효. 그래서 모순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충과 효를 추구하다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유배를 떠났는데 여기에 비장이 나와. 비장미 정리 잘해놔. 자, 상충. 상충이라고 적으면 되겠다. 충돌이 상호 충돌이야. 상충, 상호 충돌, 모순된다. 자, 다로 갑니다. 이제 일동장유관은 일본을 유람하는 거야. 3등 서기관. 이때 조엄이라는 최고 사신이 있었고, 조엄이라는 분, 이때 우리나라에 고구마가 처음으로 들어와. 근데 일대영 장유관은 8천여 구야. 그래서 관동별곡의 27배인데 최강권이지. 근데 이때 일본을 잇고 나서 근대화 빨리 했으면 돼. 그 써진 것이 일본이 아주 번화했을 때거든, 이게. 자, 근데 미개인으로 보다가 망한 건데, 자, 보자. 패방에 누워있어 이내 신세를 생각하니. 여기서 내 신세는 저거 나그네, 객수객창감. 고도 가뜩이나 심란하다. 대풍이 일어나니 태산 같은 성냄 물결, 천지에 자욱하니 크나큰 망곡주가 나뭇잎에 붙이듯. 태산 같은 성냄 물결, 지규 의인, 험한 파도야. 하늘에 올랐다가 디암에 나려지니 하늘 높이 올랐다가 땅속으로 꺼져요. 12발 쌍도 때는 종이옷처럼 굽어있고 신두폭 초석도천 반달처럼 배불렀네. 자, 과장이 다소 있지만 생생한 비유적 묘사가 뛰어나.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요. 가을 태풍이야 이게. 굵은 우레 잔벼락. 자, 우레 순수국어로 우레야. 우레라는 말 없어. 우레
뢰야 뢰. 한자어로는 뢰고 이거를 우레라고 적으면 큰일 난다. 우레라는 말이 아니고 우레 순수국어 우레 뢰. 자 우레 뢰야 우레 뢰. 요 한자가 천둥. 굵은 우레 잔벼락음 등 아래서 진동하고 성난고래 동안용은 물속에서 희롱하네. 방 속에 요강과 타고 침 뱉는 그릇 타구가 자빠지고 엎어지고 상하좌우 배방 널빤지가 립립이 우는구나. 이윽고 해독건을 자 이제 풍랑 지난 뒤에 해가 떠요. 동그라미 장관을 하여 보세. 일어나 배문 열고 문설주 잡고 셔셔 사면을 바라보니 어와 장할 치고 감상의 집약. 인생 천지간에 이런 구경 또 어디 있을까? 없다. 얘들아 바다에서 일출광경이 아주 아름답다는 뜻이야. 천지개벽이고 구만리 우주 속에 큰 물결 뿐이로구나. 구만리 우주 속에 사람은 안 보이고 큰 물결이니까 이걸 비유하자면 창의 일속 푸른 바다 속에 좁쌀알갱이 하나.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 소 9마리의 털럭 하나. 엄청나게 큰 것 중에 아주 작은 좁쌀알갱이 하나. 이게 창의 일속이야. 구만리 우주 속에 온통 큰 물결뿐이로구나. 등 뒤로 돌아보니 부산의 배가 눈썹 같고 동남을 돌아보니 바다가 끝이 없네. 우아래 푸른빛이 하늘빛과 닿아 있다. 수평선 일망무제야. 슬프다 우리 길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함께 떠난 5배는 간대를 모르겠구나. 사면을 돌아보니 이따가만 물결 속에 부채만한 작은 돛이 들락날락 하는구나. 자 지금 풍랑을 만나서 심란했다. 나그네의 객수객찬감이 있고 해돋이의 장관을 감탄하고 걱정하면서 일본으로 가고 있다. 자 6번은 풀었습니다. 1. 화자는 모두 살던 곳을 떠난 상황에 처해 있죠. 이 가에 비해 다는 시선의 이동이 두드러집니다. 다는 풍랑을 보고 해를 보고 일본을 봅니다. 3번 다에 비해 나는 화자와 대상의 거리가 가깝다라고 해야 돼. 여기서 저거 봐. 공간적 거리 물리적 거리는 둘 다 멀어. 나는 매는 길고 물은 멀고고 다는 바다가 끝이 없고 동네매이 눈썹같이 작고 함께 떠난 5배 어디 있느냐 해서 멀리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서 공간적 거리는 차이가 없어. 그런데 심리적 정서적 거리는 친밀도야. 친밀도. 저거 심리적 정서적 거리는 나의 감정이입이 있으니까 가장 가깝다라고 정리해. 4. 가나에 비해 다는 현실 불만족의 정서가 약하죠. 일본 사신으로 가고 여기서 너희들 심란하다나 슬프다를 보고 야 현실 불만족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나그네로서의 객수객찬감. 가나는 지금 현실하고 아주 충돌이 심해. 다는 현실 속에 일본으로 사신을 떠나는 거야. 4번은 맞아. 5번은 맞습니다. 나다는 사원보율격, 가는 아분 가군. 7번 답은 자연인간 화자에 대면 선경우정이고 짐짓은 진짜의 뜻으로 요것만 틀렸어. 뒤에 맞아. 화자의 의지강조. 억지로 일부러 의지강조야. 3. 늘 치비하는 소리 세모꼴. 현실인식을 암시하죠. 4. 들릴세라. 들릴까 두려워서 원인. 불러버렸다는 결과죠. 자연의 소리를 인간의 소리와 대조 비교하고 있습니다. 8번 1년 불의가 있다면 가로로 묶어 타협하지 않고 맞서겠다. 강직한 삶의 자세 맞아. 2연 자 불의가 있다면 요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신념에 충실한 강직한 삶이니까 불의가 있다면 가서 싸우겠다는 뜻으로 보면 돼. 강직한 삶의 자세 맞아. 2연 자신의 행위를 계란으로 바위치기로 인식합니다. 그런데 뒤에가 틀렸어. 강한 현실 비판의식 X. 자 2연 고쳐. 결백을 호소한다. 아무개가 아무리 일러도 임께서 헤아려 주십시오. 저는 결백합니다야. 강한 현실 비판의식 X. 3번 자연물에 의탁하여 자신의 심정을 드러낸 감정이입의 방법. 비장미 이제 알겠지 요거. 자 비장미 있어. 견해요의 비장미는 찾아내기가 좀 어려워. 4연 유사한 시어 반복 사용. 많고 하고 의미와 은유를 동시에 강조하는 표현기교. 5번 개별적으로 표현한 영군의 정을 효심과 일치시켜 통합하는 시상정의 방식. 됐지? 자 9번 답은 2번인 거 배웠다. 서해상의 낙조. 10번 보기는 물의 속성을 바탕으로 의미를 자유롭게 연상해 본 것이다. 자 물 크고 거대하다. 왜소한 인간은 요걸로 적어. 다에 있어. 구만리 우주 속에 큰 물결 뿐이로다. 창의 일소 구일모라고 적어서 A. 왜소한 인간은 다에 있어. 물 끝없이 이어진다. 만남의 방해인데 나의 제4수에 있어. 요거 물은 멀고 외기력이 울고 간다. 효야 효. 매는 길고 물은 멀고에 있어. 자 물은 울면서 흘러가는 내면의 투영은 나의 제3수에 있어. 나의 제3수에 울어예는 저 시내야 밤낮으로 흐르느냐야. 자 B는 나의 제4수, C는 나의 제3수. 크게 소리내어 흐른다. 세상과의 벽. 단절은 가에 있어. 자 10번 답 5.
계속 흘러가는 건 맞는데 세월의 흐름 X. 강물이나 역사가 없어요. 됐지? 강물의 흐름이 역사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지만 2002 수능이나 2004 수능이나 2003 수능은 이렇게 어렵게 나온 고전 시가도 의외로 많다. 역대 수능 평가원 뒤져보면. 그래서 자, 어려운 문제 당연히 살펴봐야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되는 거야. 널리 알려진 작품들이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출제해놓고 쉽든 어렵든 우리가 제시문에 근거해서 풀고 오늘 정리한 것 중에 리얼쉐라는 이런 작품 중에 있다. 리얼쉐라 정도 정리를 해주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마무리 필살기. 그 다음 문법 중요한 자료 정리하고 복습. 시즌 1, 2에서 한 거 복습을 해. 마무리 필살기는 무조건 누구나 해야 돼. 자, 그러면 1등급은 기본 100점 나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